저 사람이랑은 정말 못 살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심리 상담과 강연을 해오고 있는 인간관계 전문가 김대현입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공공기관에서 갈등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는 멀어지면 된다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그 사람이 멀어질 수 없는 사람일 때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성인 자녀나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가는 경로당, 성당, 복지관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갈등 관계에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어르신들의 지속적 감정 소진을 불러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42.7%는 매우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과 감정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피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속만 끓인다고 답했지요. 그냥 죽은 듯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아야지 뭐 이제 와서 바뀌겠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다 옳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싫은 사람과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심리적 기술,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 이걸 놓치시면 남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며느리든, 자녀든, 남편이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싫은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를 지키는 가장 쉬운 1분 실천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참으면 되지 뭐. 78세 이목순 어르신은 30년째 남편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만 목소리가 커져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내가 나가 살 수도 없고 이 나이에 이혼은 말도 안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참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노년심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갈등 회피형 대응을 하는 고령자 중 67%가 관계 단절을 경험했고 그중 48%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등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부풀어 터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압력을 계속 쌓아두는 냄비와 같지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싫은 소리 하면 상대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냥 피하면 되는데 굳이 말할 필요 있나?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야말로 나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심리 기술이 바로 감정 거리 두기 대화법입니다. 이건 무작정 솔직하게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저녁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을 때 당신은 왜 날 무시하냐? 는 공격 대신 당신이 늦을 때마다 나는 혼자 밥 먹는 기분이 허전하고 서운했어.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I 메시지라고 합니다. U 메시지는 비난이 되고 I 메시지는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실제로 I 메시지 훈련을 받은 60세 이상 부부 20상 중 18상이 갈등 빈도가 줄었고 정서적 친밀감이 회복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전국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제로 진행된 대화훈련 프로그램 중 감정 거리 두기 대화법을 4주만 실습해도 90% 이상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답했어요. 혹시 나는 말로는 도저히 못 풀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말이 안 된다면 글로 써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편지, 쪽지, 일기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나요? 말 섞기 싫은데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아파트 주민회의, 복지관처럼 매일 얼굴은 보지만 말은 섞기 싫은 사람 꼭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고착됩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7.9%가 매일 보는 사람 중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그 사람 생각만 나도 혈압이 오른다고 답했습니다. 신체 증상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기술을 심리적 차단막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에 투명 방음벽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TV 볼륨을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해도 내 안에서 그걸 작게 들리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정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늘 딴지 거는 한 사람 때문에 식사 시간이 고역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반찬을 왜 그렇게 퍼주냐? 매번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밥맛도 없고 발걸음도 무거워졌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딱 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불안감을 표현하는구나. 이 한 문장만 머릿속에서 반복하면 그 사람이 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감을 투사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차단막입니다. 마치 복잡한 동네 소음에도 익숙해지면 이젠 귀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통해 감정의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당연히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번, 단 한마디의 문장만 반복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 감정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오늘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해석을 다시 해주는 문장들을 반복하는 훈련.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자기대화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훈련을 매일 1분씩만 한 시니어 그룹의 83%가 감정 기복이 줄었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방법은 말싸움도 필요 없고 상대의 성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해석만 바꾸면 됩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내적 대화 문장 5개. 끝까지 보시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뿌리부터 나쁜 사람이에요. 이 말 강의 때마다 적어도 한 분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거든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72세 이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다가 며느리에게 수없이 상처를 받고 결국 별거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저렇게 매몰차게 구는지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해요. 그런데요, 명자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서운함보다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간섭했나?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그런데도 자꾸 내 탓 같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어르신의 성격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역할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 중 상당수가 역할의 침범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머니인데 친구처럼, 며느리인데 딸처럼, 자식인데 부모처럼 구는 경우죠. 이걸 역할 뒤섞임이라고 부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모 중 49.2%가 성인 자녀와의 갈등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온다고 답했습니다. 즉,
부모는 여전히 내가 너 챙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이제 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재설정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에게 기대고 남편에게 섭섭해하고 며느리에게 서운해했던 내 관계를 서로 존중하는 평행선으로 바꾸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전화 안 하는 자식에게 너 왜 연락도 안 하니? 가 아니라 엄마는 내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며 기다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관계 재설정 대화법을 훈련한 시니어 그룹 중 3개월 뒤 자녀와의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습니다.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엄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면 감정 소모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세 문장 대화법, 어떻게 말해야 어색하지 않고 후회도 없을지 끝까지 들으셔야 후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갈등을 겪고 나면 이렇게 자신을 탓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자녀와의 단절 뒤엔 내 탓이라는 죄책감이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 현장에서 수천 번 목격한 건 그 죄책감이 실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남편, 엄마, 아빠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할 고착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흔한 예가 내가 없으면 가족이 안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다릅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상대도 절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허전해서. 그건 정서적 의존일 수 있습니다. 서울심리재활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58%가 가족과의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나 자신만의 삶이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바로 감정의 중심을 타인에게서 나로 되돌리는 훈련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작은 자기 루틴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74세 최순자 어르신은 아들 부부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말은 못하고 삼킨 채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후 시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혼자 공원 걷기, 하루 한 줄 일기 쓰기.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내 감정을 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짧은 말들을 스스로에게 쓰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가족에게 하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투덜거리던 말 대신 오늘은 나 산책했더니 기분 좋더라. 이렇게 자기 삶을 중심으로 대화가 바뀐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내 일상의 루틴을 만든 시니어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여성복지재단 조사 결과 83%가 감정 안정이 되면서 가족과의 갈등 빈도도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지키는 5가지 루틴, 아주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나는 왜 늘 같은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을까요? 이 질문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참거나 폭발하거나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응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 반응 리셋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 반응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무심하게 그 얘기는 그만해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속이 상해 말문이 막히거나 울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템포 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 말은 내 이야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듣기 싫다는 뜻이겠지.
저 말에 화낼 필요 없다. 지금은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차례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서가 폭발하기 전에 단 5초만 해석을 바꾸는 연습.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5초 멈추는 습관을 가진 시니어는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보다 27% 낮았다고 합니다. 반응 하나가 건강까지 바꾼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왜 참아야 하죠?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그 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결국 고통은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응 전 루틴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올라오면 속으로 5까지 숫자 세기, 손으로 무릎 한번 가볍게 치기, 물 한 모금 마시기, 자신에게 한마디 속말하기. 괜찮아. 이건 그냥 파도야. 곧 지나갈 거야. 이 루틴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실제로 서울시 노인심리지원센터에서 이 루틴을 배운 어르신들 중 78%가 가족과의 말다툼 빈도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갈등이 시작될 때 반드시 해야 할 5초 루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달라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이해하고 참으며 맞춰주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 없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구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싫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무수한 감정을 안고 버텨왔습니다. 죄책감, 분노,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피로감.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린 5가지 방법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상대와 부딪히지 않으며 오직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지켜내는 실질적인 기술들입니다. 첫째, 감정 거리 두기 대화법.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졌다는 내 감정 중심의 대화 전환으로 비난이 아닌 이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차단막 훈련. 상대의 말이 내 안으로 파고들지 않게 마치 투명한 유리벽을 세우듯 내 해석을 새롭게 하는 힘. 셋째, 관계 재설정 선언. 기대와 서운함의 고리를 끊고 존중의 선을 다시 갖는 용기. 넌 왜 이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주체적 자세. 넷째, 일상의 자기 루틴 만들기.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건 사치가 아니라 감정 회복의 생존 기술입니다. 다섯째, 반응을 바꾸는 5초 루틴. 말다툼이 터지기 전, 감정이 격해지기 전, 단 몇 초만 멈춰 숨을 고르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을 지켜줍니다. 어르신,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등 앞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 많이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곁에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반응을 바꾼다면 관계도, 건강도, 감정도 충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는 능동적인 보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마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복지관에서, 이웃 사이에서 작은 오해 하나로 말문이 막히고 그 침묵이 몇 년을 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 한 분의 실천이 그 긴 침묵을 풀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떠올리며 내가 지금 갈등 중인 그 사람에게 이 방법을 써볼 수 있겠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 오늘 공원 다녀왔더니 기분이 좋더라. 이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나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 자녀, 형제, 자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내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 이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갈등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고민 또는 나는 이런 방법을 써봤다는 경험도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시청자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이 채널에겐 중요한 나눔의 기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콘텐츠 매주 한 편씩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참고 견디는 시대가 아니라 말하고 표현하고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